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고령자 낙상 예방 교육 해주신다고 네. 하셨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고령자 낙상 예방 교육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이제 65세 이상 고령에서 워낙에 낙상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환경상 특히 이제 뭐 미국이나 이제 다른 유럽 생활들은 대부분 침대 생활, 뭐 의자 생활, 소파 생활이 좀 다들 그렇게 살지만 우리나라는 특히나 더 바닥 생활이 좀 익숙한 고령 인구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낙상의 위험이 더 높은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고령에서의 낙상을 항상 예방해야 되고 그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 해줘야 되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낙상이 이제 왜 이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65세 이상에서 이제 낙상을 경험하는 인구 비율이 4명 중에 1명은 무조건 경험을 하고, 거기다가 낙상 한번 경험했던 환자분들은 다시 낙상을 경험을 할 수 있는 확률이 2배나 더 증가하고요. 그리고 낙상에서 이제 가장 위험한 거는 우리가 보통 척추골절, 그리고 이제 고관절 골절, 손목 골절, 이게 이제 낙상으로 인한 아주 흔한 골절들인데, 특히 손목 골절은 그렇진 않지만 척추 골절과 고관절 골절은 골절 이후의 삶의 질이 굉장히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활동량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거에 의한 어떤 그 내과적인 질환이 생긴다든지 그렇게 되면서 사망에까지 이르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작은 낙상들이 반복되거나 큰 낙상이 생기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특히 고관절이랑 이제 척추골절이 그런 것들을 많이 유발합니다. 그리고 이게 고관절이랑 척추골절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서 활동량이 줄어들면 가뜩이나 나이가 먹어서 근육이 감소하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근육이 감소하면 그거 자체가 또 나의 독립적인 생활이라는 게 별거 아니거든요. 화장실 가고 집 앞에 장을 보러 가고 그런 일상적인 생활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다시 또 낙상의 확률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게 가장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낙상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낙상 위험을 이제 보는 것들 중에서 이제 어떤 리스크 팩터, 그러니까 위험 인자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근력이랑 근육량 저하,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들, 그리고 당연하게도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 보면 이제 자꾸 넘어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균형을 잡는 그런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도 나이가 먹다 보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시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좀 쉽게 보기가 어려우니 뭐 예를 들어서 집에서 전선에 걸려 넘어진다든지 집안에 있는 문턱이나 이런 것들을 미처 보지 못하고 걸려 넘어진다든지 이런 위험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혈압 조절을 하고 계시거나 당뇨로 약을 먹고 계시거나 이런 약제를 복용하시는 경우들에서 이게 이제 약제가 좀 너무 많이 복용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좀 어지럼증을 유발하거나 그렇게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혈압을 조절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자세를 갑자기 바꾸는 상황, 누웠다 일어나거나 혹은 앉았다 일어날 때, 그럴 때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면서 우리 이제 조회대에서 젊은 여자 친구들에게 넘어지는 것처럼 갑자기 핑 돌면서 탁 넘어진다든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자주 발생하게 되고, 그거 외에도 뭐 관절염 때문에 아파서 그리고 이제 파킨슨병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바닥에 앉았다 일어나거나 통증이 발생하면서 넘어진다든지 이런 것들까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 연령이 이제 우리가 고령이기 때문에 이런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정말 더 많이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우리 집이 특히 더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은 좌식 생활, 특히나 고연령일수록 그런 생활을 더 익숙해 하시잖아요. 요즘 현대인들은 사실 대부분 소파 생활하고 침대 생활하는 게 이미 익숙해져 있긴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한 70대 80대 어르신들은 이런 생활들이 익숙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바닥에서 일어나는 동작,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젊은 사람도 땅바닥에서 일어나는 거 더 힘들잖아요. 어르신일수록 그게 더 힘들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불이나 요 같은 데서 나는 때는 침대는 옆에 뭐가 잡을 거라도 있는데, 이런 데는 넘어질 때 뭐 잡고 할 게 없고 그냥 그대로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단 미끄러운 장판이나 타일 바닥, 그러니까 우리가 장판으로 되어 있는 집안이나 이런 것들은 양말 신으면 젊은 사람들도 미끄럽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걸 힘으로 버틸 수 있지만 어르신들은 일어나시다가 넘어지거나 할 그 환경이 심한 거고, 그리고 일단 이제 좌변기구 같은 것들 또 당연히 그 위험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문턱이랑 또 이렇게 집
마다 좀 구조가 다르게 하지만 약간 높낮이 차이가 있는 집이라든지 그런 환경,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좌식 밥상 같은 거, 이제 그런 것들도 계속 앉았다 섰다 반복하다 보면 넘어지기 쉬운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환경 개선이 일단 중요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좌식 생활을 하고 있는 거를 이제 입식 생활로 좀 바꿔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진료실에서 진짜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침대 사용하세요. 웬만하면 의자 생활하세요. 소파 생활하세요. 그리고 그 누웠다 일어났다 하거나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곳에 뭘 잡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좀 두시는 게 좋다. 뭔가 지지하고 하는 것들을 쓰시는 게 좋다. 이걸 정말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환경으로 바꿔주시는 걸 일단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운동이겠죠. 그 운동이라고 하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가 근감소증, 근력이 떨어지는 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어떤 균형을 유지하는 이런 능력들, 이런 것들이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물론 내 10년 전보단 지금이 떨어졌지만 그 떨어진 상태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면 그런 기능도 살아나고 근력도 증가를 하게 되면은 당연하게도 낙상의 위험도 같이 낮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젊은 친구들이 하는 헬스 그런 이제 보디빌딩 이런 운동이 아니라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 마라톤 이런 운동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앉았다 일어나는 힘, 그리고 한 발로 설 수 있는 힘, 그리고 넘어질 때 순간적으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정도의 근력을 유지하고 그거를 연습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필요한 운동이 아니라 이제 노인 환자에서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균형 감각과 이제 근력을 키우는 운동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 뭐가 있냐. 이거 제가 진료실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이제 집안 환경 개선하는 거 다음으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이건데, 일단 제일 먼저 환자의 관절 상태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긴 하지만 제일 먼저 그것조차 못 하시는 분들, 이렇게 진료실 들어오는데 한 세월 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워커 잡고 막 걸어, 이런 분들한테 운동을 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의자에서 앞에 식탁이 있는 상태에서 식탁을 잡고 앉았다 일어났다부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진짜 이게 연습을 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 하지만 진짜 많이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뭘 잡고 한쪽 다리를 들어서 한쪽 다리로 서 있는 연습, 그리고 제자리에 서서 까치발을 해서 종아리 근육을 쓰이는 연습, 그런 것들을 해서 내가 움직임을 할 때 근육들이 제대로 동작을 할 수 있게끔 자꾸 전기자극 신호를 줘서 내가 순간적으로 그 동작을 해야 됐을 때 내 근육들이 반응할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연습들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해주셔도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이 정도는 꼭 정말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을 항상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제 방이나 거실에는 문턱 같은 걸 제거하고 차라리 이제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게 경사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러그나 아니면 전선 같은 것들을 어디 고정해 놓는다든지 발에 걸리지 않게 한다든지, 그리고 특히 밤에 새벽에 화장실 가시다가 많이 다치시니까 그런 것들이 조명이 조금 있으면 우리가 보이니까 덜 다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설치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바닥 물건 같은 것들을 좀 치워준다든지, 그리고 이제 화장실이나 욕실이나 이럴 때는 이제 미끄럼 방지 매트를 사용한다든지, 변기나 욕조 옆에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들을 둔다든지, 그리고 되도록이면 좌변기는 금지, 거의 금지에 가깝고, 특히 이제 씻으실 때도 되도록이면은 서서 씻기보다는 샤워 의자 같은 걸 앉아서 조금 앉아서 씻는 거를 좀 추천드리기는 해요. 왜냐면 또 서서 씻으시다 넘어지거나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침실이나 이제 계단 같은 데서는 침대는 무조건 사용해 주시면 좋고, 거기 침대에서 일어날 때도 옆에 우리가 안전봉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걸 하나 설치해서 누웠다 일어날 때마다 잡고 일어난다든지,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머리맡에 조명 스위치 같은 거, 그러니까 화장실 갈 때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게 좀 그렇게 해주시는 거, 그리고 계단이나 이런 건 무조건 손잡이 잡아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그 양말 신지 말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드리거든요. 왜냐면 키 장판 같은 경우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양말이 굉장히 미끄럽잖아요. 그래서 미끄럼 방지 양말을 신는다든지, 아니면 차라리 맨발로 지내셔라.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도 우리가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환경 개선은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다약제, 그러니까 워낙 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 외에 파킨슨이라든지 치매 예방약 약을
정말 막 열 알 넘게 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돈할 필요는 좀 있습니다. 왜냐면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너무 약을 많이 받게 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어떤 예를 들어서 좀 종합병원이든 어디든 이렇게 병원을 정하셔서 약제를 좀 정돈을 해서 최소화해서 복용하는 것도 좀 필요하고요. 이런 거 수면제나 안정제 같은 것들은 되도록이면 좀 복용하지 않는 거가 좀 중요할 것 같고, 이런 혈압약이나 이런 걸 드실 때는 기립선 저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아까 어떤 환경은 반드시 개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낙상 이후에 골절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골다공증이니까, 골다공증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꼼꼼하게 항상 매년 체크해 주시고, 비타민 D도 잘 챙겨 드셔 주시고, 그다음에 햇빛도 많이 보시고, 또 아까 얘기했던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뼈가 건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에는 뼈 건강해지면 혹시 낙상이 되더라도 안 부러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까지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보통 낙상 위험 자가설면 질문이라서 되게 간단하지만, 1년에 한 번이라도 넘어진 적이 있느냐, 서 있을 때 불안정하고 이제 이렇게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느냐, 혹시 내가 넘어졌는데 다시 넘어질까봐 걱정될 정도의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하나라도 있으면 무조건 정형외과 진료를 보고 낙상 위험 평가를 받고 그거에 맞춰서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넘어지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막 뭘 하려고 하기보다는 얼마나 아프지? 그 다음에 내가 만약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도움을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게 중요하고, 병원 진료를 무조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가벼운 외상이더라도. 그리고 오늘부터 실천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는 건 아까 보여드렸던 운동, 그다음 환경 개선, 그 다음에 그거 관련해서 이제 개선하고 나서 이제 정기 진료라는 건 아까 얘기했던 골다공증이라든지 약제 조정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조금 더 꼼꼼히 좀 진료를 좀 보시면서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원장님 끝났나요? 질문하실 거 있으실까요? 아니요. 건강하세요. 네.